HLB는 19년 12월 4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전환사채는 발행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고 전환사채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사채권자는 발행가의 30% 할인된 가격까지 리픽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즉 33회차 전환사채 400억에 대해서 최저 조정가격 밑으로 가면 400억을 투자한 큰손도 손해를 본다는 건데 오늘은 33회차 전환사채의 리픽싱 조정가액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HLB에 두 건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뮤노믹은 미국에서의 교모세포종 임상 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뮤노믹은 올해 안에 환자 투여를 마치고 삼상 예정이며 임상 이상 결과에 따라 FDA에 신속 심사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교모세포종은 지난 20여 년간 새롭게 승인된 신약이 없고 ITI-1000의 생존율이 기존 치료제 대비 7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진 만큼 향후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대안이 될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나왔던 뉴스 기사였으며 시장에 큰 관심을 못 받은 듯하지만 주주들이 기대하는 ITI-1000의 중간 발표 결과나 ITI-1001의 IND 일정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좋은 소식으로 주가도 반응해줬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HLB가 신기술금융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의 일환으로 계열사를 통해 유망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바이오 분야 투자를 진행해 왔고 주요 투자처는 바이오와 헬스케어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 뉴스에도 주가 변동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HLB 주가 관점에서 현재 시장이 원하는 뉴스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HLB는 19년 12월 4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현재의 지지부진한 주가는 33회차 전환사채 리픽싱을 위해서 호가를 조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9년에 발행된 400억 상당의 무기명식 무보증 3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시 전환 가능한 주식수는 75만 주라는 물량이 됩니다. 발행 대상자는 아발론 1호 조합에서 290억, 푸름제 1호 조합에서 70억, 김수진 40억 해서 총 400억이 되겠습니다. 전환사채는 발행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최초 전환가액은 10만 4,700원 정도로 19년 12월 이후 2020년도에 한 번의 유무상 증자와 21년에 100%의 무상증자를 결의하여 전환가액이 좀 복잡하게 변경되었는데 기존에 나왔던 공시를 근거로 계산해보면 유산증자로 0.98을 곱한 금액으로 전환가액이 바뀌었고 무상증자로 0.909를 곱한 금액으로 전환가액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33회차 전환사채 리픽싱가를 계산해보면 최초 발행가는 10만 4,689원, 20년 5월 유상증자로 인한 전환가액 조절은 여기에 0.98을 곱하여 10만 2,810원, 같은 달 무상증자로 인한 전환가액 조절은 여기에 0.909를 곱한 9만 2,909원, 리픽싱 최저가는 0.7을 곱한 6만 5,036원으로 전환되었고 100% 무상증자로 인하여 여기에 0.5를 곱한 32,518원이 되겠습니다. 꼭 이 가격을 맞추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력은 대략 이 가격대로 이번 달 리픽싱가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32,518원이 최저 리픽싱가인 만큼 더 이상의 하락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주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 가격 밑으로 가면 400억을 투자한 큰손 투자자도 손실이라는 건데 큰 돈을 투자한 세력이니 하방 지지를 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향후 한번 추이를 지켜보면서 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호가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도 일정 가격대 밑으로 가면 뉴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천 주를 대량 매수하고 아래 호가에 걸어서 살 수도 있을 텐데 위로 호가창을 긁으면서 대량 거래가 동반되어 호가를 올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즉 특정 가격대에서 호가 밑으로 가면 400억을 투자한 큰손들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가격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호가는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외국계 증권사 모건이나
골드만삭스에서 지속적으로 공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며 매일 거래량의 20% 정도의 30에서 60억 원의 공매도 물량에 더해서 호가를 밀기 위해 던지는 물량까지 포함하면 매도 물량이 더 될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등락폭이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는 이 가격에서 던지면 누군가는 그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종목에는 올리려는 세력과 내리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올리려는 세력은 종목의 매집이 끝나고 올려야 차익을 내지만 공매도 세력은 공매도 친 평단가보다 내려가서 다시 낮은 가격에서 사서 갚아야 하니 서로 반대의 포지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적인 생각으로 매물대를 보았을 때 HLB의 현재 물량을 가진 세력의 평단과 최근 공매도를 친 세력의 평단가는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매물대 밑으로 내려가면 올리려는 세력은 큰 돈을 써서 매물대를 뚫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키려고 할 것이고 공매도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 매물대 밑으로 내려야 하방을 견고하게 다질 수 있으니 내리려 할 것입니다. 향후 주가를 보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추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을 한번 써보면 HLB 주봉을 보았을 때 1차 추세 하단 지지 라인과 2차 추세 하단 지지를 이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다시 악재가 해소되고 본궤도로 들어왔다고 생각해보면 하단 라인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주봉 추세로 이어볼 수 있고 삼각수렴 패턴에서 1차 상단 저항이 이 부분, 이번 2차 상단 저항이 이 부분이라고 치면 곧 크게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생각도 하기 싫지만 삼각수렴의 끝자락에서 하방이라면 강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방이라면 크게 튀어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 파동 때처럼 차트가 그려진다면 추세 저항 상단 위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갭으로 띄어 37,000원 부근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조만간 상방이든 하방이든 지금처럼 지루하게 효과를 끌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33회차 전환사채 리핑 시가 및 추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주식의 매수와 매도는 투자하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